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그동안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고조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민주당 내의 분위기도 사뭇 변하고 있다. 근데 이 분위기에 어떤 최종적인 이 발화점,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는 발화점은 과연 언제일까?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캘린더,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기획을 했다고 하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텀블벅에 풍산계 송강이 고미를 보내면서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이 프로젝트로 전화위복이 될 것.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들과 같이 있는 사진 이런 걸 해서 이제 달력을 만들어서 내년도 거죠. 팔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여기에 팔아서 수익금을 기부하겠다. 유기견 등등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고미와 송강이를 바로 그 사육비 문제 때문에 내쳤던 그런 문 전 대통령의 그 행적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또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텀블벅 사이트 모금액에서 문 전 대통령 이 캘린더는 모금액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펀딩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원래 목표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200만 원 넘을 거라는 건 쉽게 알았겠죠. 어차피 이런 식의 이 팬덤 마케팅 이거는요 사실 200만 원뿐만 아니고 금방 넘깁니다. 그 목표액을.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안티 팬덤 마케팅을 누군가가 한다면 그거는 더 또 많은 그런 찬성을 받겠죠. 현재 8,300만 원을 쭉 넘었으니까 목표액의 40배가 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이 텀블벅이라는 이 플랫폼에서는요 다른 데 기부를 하기 위한 모금 이거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기부자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용만 따지면 그냥 순수한 수익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한다는데 그건 두고 볼 일이고. 근데 문제는 이런 이제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많은 것도 아니죠. 목표액의 40배라고는 하지만 실제 이 달력을 사준 사람이 그렇게 얼마 안 된 거 아닙니까? 8,300만 원 넘는 정도면 이게 8,000원인가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만 명 정도 되는 거죠. 만 명. 그런 걸 보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규모하고 비교하면 많은 것도 아니다. 근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팬덤 마케팅에서도 친문과 친명 또는 친명과 비명, 지금은 비명이죠. 민주당은 지금 주류가 친명이니까 비명계가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친민주당계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이라는 데 있는데 여기에서 문프,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애칭이죠. 취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여기에는 이 문프의 캘린더를 사준 사람보다 훨씬 많은 18,000명 정도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이유는 이 해당 달력의 사파가로 알려진 트위터의 닉네임 페블깨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친문과 친이낙연 이쪽은 좀 이렇게 함께 뭉쳐서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고 이 반대편에 친명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다 보니까 친명계가 이 달력 불매운동 팬클럽 사이트죠. 제명인의 마을에도 진짜 똥파리 달력 보니 열받네요. 이런 글. 그다음에 문 전 대통령 달력 취소하자. 이런 글 해서 팬덤들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자, 조홍천 의원 잘 아시다시피
뭐 여기저기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정말 정확한 팩트 위주의 얘기, 때로는 뭐 좀 오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중립지대라고 하는 이상민 의원 오선 마찬가지죠. 여기도 비명계입니다. 그러니까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자기가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은 친문계라고 알려진, 친문계가 곧 비명계니까 김종민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죄가 없다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죄죠. 죄가 없다면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되는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아느냐. 만약에 유동규 씨가 가담이 안 되고 남욱, 김만배 이런 사람들만의 범죄 행위였다면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커질 이유가 없다. 그런데 유동규 씨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임명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이런 걸 이제 뭐 방송에 나와서 거의 그냥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해도 당내에서 이제 별 문제가 안 될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걸 김종민 의원이 알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아예 이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천권을 내려놔라.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그나마 단일대오인 듯이 보이고 있는 게 내후년에 공천권과 관련돼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대로 버티고 기소가 되더라도 대표직을 안 내려놓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 계열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왜냐하면 2년이니까 올해 8월 28일 날 대표가 됐으니까 대표 임기가 2년입니다. 내년 후년 8월 28일까지니까 내후년 4월 총선 공천은 대략 한 내후년 1월 정도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만약에 기소가 된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는 뭐 1심 재판 뭐 끝날까 말까 정도 될 겁니다. 당연히 계속 안 내려놓는다면 저는 안 내려놓을 거로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총선 공천 임박하고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재판받으러 다니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비명계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위원장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들이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흔드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상황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친명계 핵심이죠. 김남국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제 당내에 친명계가 20명도 안 된다는 설이 있는데 맞느냐? 방송 진행자들도 이제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과거 같으면 아니 몇 달 전에 8월 28일 날 이재명 대표가 얻은 표가 77.77%입니다. 과거 김대중 총재도 전당대회에서 얻지 못한 표입니다. 정말 압도적이죠. 그런데 몇 달 만에 이게 이재명 대표 리스크죠. 몇 달 만에 이제 현역 의원이 20명도 안 남았다는데 맞냐? 이런 질문을 방송 진행자가 과거 같으면 질문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질문을 해도 크게 무리하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로 바뀌어 있다. 이거는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와 비명계에는 친문계도 있고 친이낙연계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비명계로 묶으면 비명계의 세력 판도가 서서히 변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질문, 친명계 20명도 안 남았다. 이런 질문을 해도 이상하다.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하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위기가 그만큼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고. 이런 질문을 김남국 의원이 받으니까 사실무근이다. 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표와 다른 결을 가진 어떤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당내 분열이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같으면 과거의 김남국 의원이라면
이런 질문에는 펄펄 뛸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 많이 기가 빠졌다. 그게 달라진 민주당 내의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 이제 친명과 비명 간의 이런 어떤 갈등 내지는 알력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 뿌리로 가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뭐 민주당 대선이라는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라는 어떤 그런 공동 목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지금 유보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되고 겹겹이 방탄을 하니까 이제는 비명계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 이재명호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럼 이 목소리가 이재명호를 전복시킬 정도의 목소리로 과연 성장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을 텐데 사실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분간은 어렵다. 그래서 늘 제가 구심점을 얘기하죠. 거기에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구심점이 없다. 근데 그 구심점의 싹이 이제는 서서히 보이기는 시작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바로 그 친문계의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번 연말 사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복권 없는 사면 뭐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제가 평가를 했죠. 사면 복권이면 사면 복권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어정쩡하게 복권 없는 사면 글쎄 그거는 약간 꼼수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 국민통합이라는 효과도 못 거두고 그렇다고 해서 친문계에 대한 확실한 견제 또는 뭐 국민 여론을 조작한 데 대한 단죄 이런 것도 뭐 의지도 괜히 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니면 도로 가야 된다. 제가 이런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해 주려면 복권까지 다 같이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면만 해주고 복권만 안 해준다?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해주지 마라. 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게 명분을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게 제 주장이었었는데 여하튼 모든 매체들은 복권 없는 사면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뭐 앞으로 시간이 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하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사면이 되든 사면 복권이 되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면이 돼도 일단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석방이 되는 겁니다.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 있죠. 또 하나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있죠. 그대로 놔두면 내년 6월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뭐 조기 귀국설 있습니다. 언제 귀국할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뭐 3월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면 아마 그 성정상 들어와서 곧바로 이재명 대표를 흔들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들어와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적 발언을 여기저기 뭐 강연도 다니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발언을 하면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른바 친이낙연계가 뭉칠 가능성 얼마든지 있죠. 거기에 서른 의원이 좌장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따라서 이재명계의 위기는 고조되고 반 이재명계의 어떤 결속은 강화되고 그중에서 김경수가 우뚝 서든 아니면 이낙연이 우뚝 서면은 다른 한쪽은 자연스럽게 그쪽을 지원군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돼가고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고 뭔가 자꾸 누적이 돼가고 있는 단계다. 이게 어느 정도 언제 폭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이 충돌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근데 그런 전운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데 그 충돌 국면까지 갈 시점 이게 정말 초일기로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1차적인 이재명 대표의 당내 위기, 이거는 아마도 이번 연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나온다면, 나온 뒤로부터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 3월에 조기 귀국한다면 그때까지가 1차적인 위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2차적인 위기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는 단계, 그게 이제 또 겹칠 가능성도 있죠.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2차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3차 위기라고 한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결과, 이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뭐 기소되고 그러면 내년 한 연말,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내후년 총선 공천 그 즈음에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이재명 대표의 3차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 3차 위기에서 만약에 1심 재판에서 뭐 너무 좀 많이 나간 것 같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뭐 유죄다 뭐 이랬을 경우에는 그게 최종심은 아니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친명과 반명 사이의 갈등이 아마 이제 열전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여기까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런 단계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려는 조짐이 지금 뭉게구름처럼 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